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가 온통 뿌연 하루였습니다. 낮 한때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대구 시내가 온통 희뿌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430 마이크로그램 이상 올랐고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 미세먼지가 높더라도 황사특보라기가 대체가 됐고 그 이후로 2015년 12월 10일 이후로는 경보 발령은 처음이 된 것입니다. 구미와 경산, 영주 등지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으며 경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심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고 밖을 나선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확실히 육안으로 보니까 많이 좀 날씨가 안 좋은 것 같고 먼지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나왔거든요. 이번 미세먼지 발생은 몽골 지역에서 생긴 황사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짙은 황사가 예상됩니다. 이 몽골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현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대구와 경상북도에는 오늘 새벽부터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대구시는 미세먼지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야외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에 의료 관광을 온 중국인 8명이 잇따라 잠적해 당국이 이들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이 늘고 있지만 불법 체류를 마음먹은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속수무책이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중국인 의료 관광객 8명이 잠적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관광객 유치업체로부터 검진 예약을 받았고 검진 과정에서 의심이 갈 만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제가 하게 3일, 9일 이렇게가 검진은 다 받고 갔어요.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대구로 온 이들은 중국에 있는 모 회사 직원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중국과 오래 거래해온 부산의 기업가가 중국 현지 업체 직원들을 대구 의료관광 유치업체에 소개했고 지난해 연말부터 1명씩 2명씩 검진을 받고 돌아갔는데 지난달 초부터 들어온 3팀이 차례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고 대전에 친척이 있어서 물건 갖다 주러 갔다가 이틀에 출국하겠다. 그다음에 서울에 친구 있어서 다음 어떤 사람들은 오고 2, 3일 있다 가겠다. 이들은 부산으로 간 뒤 차례로 잠적했지만 업체에서는 당국으로부터 불법 체류 통보를 받고 난 뒤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24시간이고 전 일정을 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조심하고 있는데 솔직히 밥 먹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아는 게 현실이고. 올 여름에만 중국 관광객 2만 명을 유치하려는 대구시는 의료 관광객을 가장한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뿐 아니라 임신 단계에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성 보호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배혜정 씨. 출산을 앞두고 다른 직원들보다 하루 2시간 짧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제안으로 단축 근로를 시작했는데 경력 단절이나 임신 중 건강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뜻 제가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좀 부담이 덜해서 일하기에도 수월하고 그리고 좀 체력 보충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라고. 지난달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거부하는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기 단축근로를 비롯한 7가지 모성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시행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 여직원들도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렇게 굳이 찾아서 쓸 필요 있나? 그런 혜택을 다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게 많으니까 듣는 식으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보수적이고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더 열악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출산이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걸 모두 다 같이 남녀가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사회적 문화 개선이 돼야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제도만 쏟아내기보다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동성로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8%로 개선되었다는 29.4%보다 높았습니다. 또 각종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홍보 부족과 처벌에 대한 제도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또 안전을 가장 위협받고 있는 분야로는 교통안전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과 단속, 처벌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TV토론 대구 MBC 시사톡톡에서는 31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을 초청해 상생의 지역 정치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부겸 당선인은 대구에서 야당 정치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남북권 신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경복협의회와 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시 배구협회가 주관한 제24회 LG기 주부배구대회가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배구대회에는 구미의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부들이 토너먼트 형태로 배구 경기를 치렀고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여자배구단과 칠곡군 석저급 배구단의 친선 경기와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큰장내거리 근처에서 26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덮친 뒤 인근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76살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강장과 가게 유리창, 집기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최근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해 20대 6천여 명을 포함한 12,940명이 순유출해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북에서도 지난해 577명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순유출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경주 엑스포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엑스포 내 바자르 공간에서 주말 장터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주말 장터는 나흘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창작 수공예품과 고미술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판매 코너, 또 전통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체험 코너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15회 대한농구협회장배 전국 남녀 초등 농구대회가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한농구협회가 주최하고 상주시 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1개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농구팀의 기량 향상과 꿈나무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